체코전 역전골이 터진 직후였습니다. 과달라하라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건 한국 팬이 아니었습니다. 초록색 멕시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한국 응원가를 어설프게 따라 불렀습니다. 경기장 안사만 4,985명은 사실상 한국의 홈 관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당장 6월 19일에 한국과 직접 맞붙어야 할 상대가 바로 그 멕시코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환대의 뿌리가 8년 전 단 한 경기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건 단 하나입니다. 멕시코가 왜 적국인 한국을 형제라 부르는지, 그리고 그 형제가 왜 이제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조별 리그 2경기를 내리지면서 사실상 탈락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스웨덴에 졌고 멕시코에도 졌습니다. 승점은 바닥이었고 16강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국내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선수들 얼굴에도 짙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짐 싸서 돌아갈 날짜만 세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마지막 상대가 하필이면 직전 대회 우승국 독일이었습니다. 당시 피파 랭킹 1위였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이 그 독일을 이길 거라고 내다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도 도박사도 하나같이 독일의 손쉬운 승리를 점쳤죠. 한국은 이미 짐을 싸야 할 처지였습니다. 남을 도와줄 형편은커녕 당장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라면 세계 최강을 상대로 부끄럽지 않게 싸우다 가자는 마음이었죠. 경기가 시작되자 독일은 끝없이 몰아붙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골키퍼 조현우는 그날 신들린 선방을 연이어 펼쳤습니다. 0대0 한 골도 없이 후반 추가 시간까지 흘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공이 독일 골문 앞으로 떨어졌고 수비수 김영권이 그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1대0, 벼랑 끝에 몰린 약체가 세계 최강을 상대로 먼저 앞서 나간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벤치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까지 앞으로 쏟아부은 텅 빈 독일 진영을 향해 손흥민이 달려가 쐐기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2대0, 디펜딩 챔피언 독일이 그 자리에서 침몰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경기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직전 대회 우승국이 조별리그에서 그대로 짐을 싸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축구의 판이 통째로 뒤집혔죠. 비유를 들어볼게요.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게가 있다고 칩시다. 아무도 당해낼 수 없다고 여기던 그 가게가 골목 끝 구멍가게한테 무너진 겁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전부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그날 카잔에서 벌어진 일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다른 경기장에서 멕시코는 스웨덴의 0대3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멕시코도 탈락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독일을 끌어내리면서 골득실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멕시코가 간신히 16강에 살아남은 겁니다. 자기 경기에서 지고도 남의 나라 덕분에 다음 라운드 티켓을 거머쥔 거예요. 정작 한국은 1승 2패로 짐을 쌌습니다. 자기는 탈락하면서 남의 나라를 살려낸 겁니다. 승리의 열매는 멕시코가 가져갔고 한국에게는 귀국행 비행기표만 남았습니다. 멕시코 팬들은 한국 대사관 앞까지 몰려가 감사를 외쳤습니다. 마침 앞을 지나던 한국 외교관을 번쩍 들어 행가래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부터 멕시코는 한국을 형제라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고마움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한번 고마웠지 하고 좋은 추억 정도로 남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멕시코는 달랐습니다. 이 고마움이 8년이 지나도록 식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한류 때문이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가 멕시코 젊은 세대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가수의 공연 소식만 떠도 표가 순식간에 동나는 분위기였죠. 멕시코 팬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글이 적힌 옷을 입는 모습도 더는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두 나라가 문화라는 통로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과달라하라 맥도날드에서 손흥민 한정판 컵이 내놓기 무섭게 동났습니다.
현지 점원이 손흥민 컵은 이미 다 팔렸다며 다른 컵을 권할 정도였습니다. 전설적인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보다 손흥민의 인기가 더 높은 상황이 된 겁니다. 체코전에서 한국 팬이 대한민국을 선창하자 멕시코 팬들이 올레로 화답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축구 인연이 씨앗이었다면 한류는 그 씨앗에 8년 동안 물을 준 겁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나무는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지금 멕시코에서 한국을 향한 호감이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차원이 다른 싸움입니다. 단순히 손흥민이라는 스타 한 명의 인기가 아닌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서적인 끈이 생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호감이 된 거죠. 피파 공식 집계에서 멕시코 한국전 티켓팅 신청은 하루 평균 1,500만 건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수요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결승전보다 인기 많은 조별 리그 경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선수 한 명이 잘해서 잠깐 끌어오른 인기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 환대를 마냥 달콤하게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공정하게 따져봅시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기준으로 멕시코가 15위, 한국이 25위입니다. 수치상으로 멕시코가 앞서 있습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2승 2패, 그러니까 월드컵에서는 0승 2패입니다. 게다가 과달라하라는 고지대입니다. 체코전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후반 들어 체력 부담으로 적잖이 고전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손님이 아무리 식당 주인을 좋아해도 밥값은 내야 합니다. 환대가 따뜻하다고 해서 그라운드 위에서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게임이 바뀐 겁니다. 6월 19일 휘슬이 울리는 순간 형제는 냉정한 적으로 돌아섭니다. 멕시코 팬들도 웃으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훌륭하지만 승리는 멕시코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이 냉정한 현실이 8년간 쌓인 자산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카잔의 은혜와 한류라는 이 누적된 자산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환대의 진짜 뿌리이고 한국만이 가진 고유한 출발선인 겁니다.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환대의 뿌리를 살펴봤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년 전 카잔의 그라운드에서 자기는 탈락하면서 남의 나라를 살려낸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경기가 이렇게 긴 인연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비록 자신들은 짐을 쌌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그 한 경기가 8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과달라하라의 열광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의 묘한 장난이 시작됩니다. 6월 19일 과달라하라, 한국은 그 형제 멕시코를 직접 넘어서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8년 전엔 멕시코를 살려낸 은인이었지만 이제는 멕시코의 길을 막아서야 하는 도전자가 되는 겁니다. 어제의 은인이 오늘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됩니다. 스포츠가 만들어낸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단 한 경기가 8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두 나라를 형제로 묶어 놓았는데 이제 그 형제가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게 됐습니다. 8년 전엔 멕시코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자존심 하나로 싸웠던 한국이 이번엔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이겨야 하는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받을 것인가 아니면 돌려줄 것인가, 형제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도전자로 올라설 것인가, 과거의 은혜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6월 19일 휘슬이 울리는 그 순간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